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네, 오늘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70회 현충일 맞이해서 오늘 오전 10시에 1분간 묵념 사이렌이 있다고 합니다. 공습경보 아니니까 10시에 감스님들만이라도 만약에 사이렌 소리가 뭐 들리든 안 들리든 간에 순국 선열님들께 홍영령님들께 1분간 묵념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어떨까 해서 감사 스마일이 한 줄 명언 전에 70회 현충일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오늘 방송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하다. 벤호건. 감사 스마일도 인내심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저도 인내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20대 때보다는 30대가 조금 더 인내심이 더 늘어났고 30대 때보다 40대, 40대 때보다 50대가 인내심이 더 키워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세월을 살아감에 따라서 물론 여러 가지의 것들이 달라지겠지만 이 인내심은 정말 중요하고 감사 스마일도 방송을 아침에 준비하면서 이 100만 유튜버 감사 스마일 TV를 목표를 가기 위해서 오늘도 인내하고 또 더 많은 정보들을 감스님께 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제가 지축을 좀 자주 가게 되는데 지축에서 이 은평 뉴타운 쪽이 아니죠. 지축에서 북한산 쪽으로 해가지고 이 도로공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이 도로공사도 빨리 시작이 돼서 돌아서 갈 수 있는 것보다 바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축에서 은평 뉴타운을 갔다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다리도 하루 빨리 착공이 들어가기를 소망드립니다. 집값 오름세가 확산해 경기권도 거래가 꿈틀댄다. 일단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서울만 집값이 올라간다라고 또 느끼시겠지만 감사 스마일이 또 현장에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고양시도 지금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6월 말까지는 특히 또 이번 주 또 현충일 또 공휴일이 껴가지고 금토일 놀러 가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시간에 또 내 집 마련이라든지 또 1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내 주택을 갖다가 남겨놓고 1주택을 더 지금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감지되고 있다 보니까 일단 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물론 주택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제가 오늘 본론에도 이야기를 드릴 주제하고 또 이거 좀 약간 연관되어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수도권,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가격은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하락할 요인보다는 상승할 요인이 많다는 말씀 드리고, 굳이 서울만 고집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가 서울에 집이 있다 라고 하시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특히 감사 스마일이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던 GTX A 역세권이면 더 좋겠지만 GTX A 역세권, 도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뭐 지하철이라든지 아니면 마을버스로 환승이 좀 용이한 곳으로 해가지고 남들 관심 받지 않을 때 지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가운 소식인데요. 원흥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 5단지 39평이 21년 이후에 최고가를 지금 기록했네요. 9억 4천. 제가 생각했을 때는 9억 4천도 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감스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난 2021년도 이후에 최고가고 2017년에 지금 원흥 호반베르디움 더 퍼스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 10년이 아직 안 됐는데 일단 39평, 특히 삼송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원흥지구 같은 경우에도 39평, 40평이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앞으로도 지금보다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잘 될 사람입니다. 감사 스마일도 무조건 잘 될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 다음에 하나에 또 집중하게 되고 꾸준히 하고 또 목표가 명확하고 늘 배우는 자세로 일찍 일어나고 하면 이 6가지를 갖다가 만약에 실천을 한다 라고 하시면 무조건 잘 됩니다. 뭐 당장 뭐 내일부터 잘 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스님들도 이 6가지 매일 조금씩 하나에 집중하시면서 꾸준히 하고 또 일찍 일어나고 늘 배우고 목표가 명확하게 감사스마일처럼 100만 유튜버로 가겠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 있겠지만 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제가 이 방송을 갖다가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지만 창릉 신도시만 마냥 기다리지 말라. 고양시에 좋은 아파트들이 너무 많고 특히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이 5개의 택지지구 그리고 창릉 신도시가 들어와서 6개의 퍼즐이 완성이 되면 진짜 무조건 잘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고, 서울역과 북부 역세권이 이제 동시에 들어오는 2029년, 30년 전후가 될 경우에는 특히 GTX-A가 또 삼성역을 또 정차하는 앞으로 빠르면 2년, 늦어도 3년 안에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물론 3년 후 앞으로 미래를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미래를 그려본다고 하면 제 애청자분들이나 감사스마일TV를 우연찮게 시청하셨던 분들이 아마 제 영상을 역주행해서 아마 보게 될 거라는 말씀을 오늘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역시 현충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사람들이 거의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감사스마일은 쉬는 날 공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침 방송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감스님들께서도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스마일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감사스마일 부동산 연구소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일단 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댓글 다 달아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댓 고향에서 고향주민님께서 25년 이후에 부동산 키워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오늘 감스님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심권, 서북권, 동북 1, 2권, 동남 1권, 2권, 그 다음에 서남 1, 2, 3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거는 서북권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덕양구 지도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덕양구가 진짜 서북권, 서북 1권, 서북 2권으로 아마 들어갈지 않을까.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메가시티 서울로 또 편입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동북권을 딱 보다 보니까 구리하고 남양주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동북 3권으로 또 분리가 되지 않을까. 이 지도를 보시면서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래쪽이 조금 더 크잖아요. 그래서 좌측과 좌상단과 우상단 쪽으로 해가지고 분명히 메가시티 서울로 갈 가능성도 있을 거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수도권 급지가 지금 보시면 서울 급지인데 1급지와 지금 3.5급지로 지금 나눠져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권에도 마찬가지로 1급, 1.5급, 그 다음에 고양시는 안타깝게도 3.5급으로 되는데, 저는 3급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급지로 지금 나눠져 있다. 그리고 경기도 급지 확대를 갖다 보게 되면, 빨로초, 파, 검인데, 고양시, 특히 일산, 동구, 서구를 빼고 이 덕양구는 충분히 창릉 신도시의 앞으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광명이나 구리, 하남처럼 급지가 노란색으로 올라갈 수 있다. 어제 제가 어떤 그 카페에서 보니까 김구라 TV에서 삼성과 검단을 갖다가 이야기하시면서 서로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하던데, 저는 삼성과 검단, 제가 또 삼성에 살고 있다 보니까 다음에 김구라 TV에 제가 한번 출연해가지고 삼성의 그런 자랑을 갖다 좀 해보겠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고요. 삼성과 검단을 갖다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삼성은 신도시가 아니고 검단은 또 신도시이면서 또 삼성과 검단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삼성과 검단은 저는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말씀을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여기 수도권 학군지도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서울시의 24평 아파트 실거래 10년 변화 2015년도와 2025년을 봤을 때
가장 많은 상승을 보였던 게 종로와 서초, 강남, 그리고 송파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상승하지 않았네요. 146%. 그리고 강북구도 뭐 100% 정도밖에 상승하지 않았고, 그리고 30평 아파트가 100억 시대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안 올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돈이 시중에 너무너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충분히 100억 시대가 올 거라는 말씀 드리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이 이제 올해 들어갈지 또 내년에 본격화가 될지 모르겠지만 100억 시대 우리가 또 한번 살아가는 그런 일이 올 거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가장 빠른 게 지금 압구정 여기가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지금 여기가 3단지인지 2단지인지 좀 헷갈리는데 아무튼 여기가 지금 들어간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 실거래가 리스트를 보니까 1위가 37억 4천 음마아파트 8층인데 음마아파트도 지금 보니까 평당 1억이 좀 돌파되고 있고 2025년 서울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도 아마 여기도 재건축을 하게 되면 꽤 높은 50억이 넘어가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목동, 과천, 분당까지 평당 1억 아파트 거래가 늘어났다. 왜일까요? 똘똘한 한 채 때문에 평당 1억이 넘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이제 이 평당 1억이라고 하는 게 예전 한 10년 전으로 따지게 되면 평당 한 5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0억이다라고 하면 한 10년 전에 한 50억, 예를 들어서 한 뭐 10억이라고 하면 10년 전 기준으로 하면 5억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이 10억 아파트 막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10년 전에 한 5억에서 뭐 한 6억 선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GTX가 앞으로 이제 25년 이후에 키워드로 지금 선정됐는데 감자스마일은 제가 GTX A 역세권을 갖다 주목하라는 이유는 앞으로 GTX B, C, D가 들어오겠죠. 안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B, C, D가 들어오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B, C는 30년 이내 착공은 물 건너간 것 같고 GTX A는 그나마 삼성역 무정차로 가는 내년 그리고 삼성역 정차하는 내후년 한 26년과 7년 27년하고 28년 사이에 GTX A는 진짜 전 구간이 다 개통이 될 거다. 물론 창릉역은 2030년, 31년 사이에 그다음 고양 은평선 32년에 이제 들어오겠지만 그 정도로 GTX 노선이 앞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말씀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리니까 부디 이 GTX A 운정에서 이 동탄 사이에 있는 역세권 만약에 내가 연신내역이나 대공역이나 킨텍스역을 갖다가 주변에 진짜 도보 역세권을 살 수 없다고 하면 마을버스나 아니면 3호선 경의중앙선 뭐 서해선 근처에 있는 그런 아파트 이왕이면 신축 그리고 뭐 수서라든지 성남이라든지 용인이라든지 동탄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가 GTX-A 2단계보다 더 비싸게 지금 거래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더 싼 곳을 갖다가 오히려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1주택으로 가져가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 부동산 시장 똘똘한 한 채 더 집중하나 지난번에 다주택 절대 하지 마시고 무조건 좋은 데 가서 사십시오라고 이상우 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제가 어제 김재경 소장하고 이상우 대표님하고 이제 투미 TV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좀 이야기 들었는데 진짜 이제 이재명 시대가 이제 도래했기 때문에 최소한 2주택을 남기시고는 다 이렇게 주택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은 포지션일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 이분이 4월 달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무튼 25년도는 똘똘한 한 채가 물론 지속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똘똘한 한 채에서 덜 똘똘하지만 똘똘한 한 채를 놓고 덜 똘똘한 두 채 전략으로 또 가져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나는 똘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도권에 두 채 전략으로 해가지고 일단 가져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말씀을 감독님께 이야기 드립니다. 마레프도 전평형 신고가, 금리 인하, 공급 부족에 더 오를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키워드는 올해 키워드는 윤지혜 팀장님께서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내년 26년도 키워드는 공급 절벽입니다. 부족이 아닙니다. 공급이 아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물론 새 정부에서 주택 시장에 이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시그널을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실천되기 위해서는 빨라야 3년에서 4년. 그러면 2028년까지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7년, 26년, 27년, 28년 상반기까지는 특히 28년에 이제 물론 창릉을 포함해가지고 부천 대장이라든지 뭐 이런데 3기 신도시에 입주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말 그대로 이제 주택 숫자라든지 84, 30평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없습니다.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와닿지 않으시면 2026년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한번 기다려보시면 알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제가 조금 빨리빨리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더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살펴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5천 포인트를 갖다가 가겠다. 그래서 연평균 12%, 수도권 아파트는 연평균 6%, 코스피가 5천 시대가 된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연평균 12% 올라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주식만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래서 플라위님께서도 내 집 마련 언능하세요. 언능. 실거주 주택 한 채랑 투자주택 한 채 세팅.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던 실거주 한 채는 무조건 필수지만 내가 능력이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투자주택, 제가 지난번에 세종시에 투자하지 마시고 서울 수도권 경기도에 하라고 이야기했죠. 이왕이면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뭐 경기도 F4가 가장 좋은데 갭이 좀 커가지고 안 된다고 하면 다산 아니면 구리, 그리고 고양시 덕양구, 그 다음에 검단 쪽을 하라고 그렇게 몇 개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취득세 중과 폐지가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건 조금 힘들어 보일 수 있다는 말씀 드리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번 지켜보시고, 얼티메이텀님의 좋은 진짜 이런 인사이트가 있으신 얼티메이텀님 꼭 개인적으로 한번 뵙고 싶기도 한데, 이분께서 이제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살펴드리면 이재명이가 공언한 대로, 이재명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이재명 대통령님이 공언한 대로 코스피 5천에 도달하기 위해선 연도별로 이렇게 예상 코스피 지수를 쭉 확인해 봤더니 최소한 연 12%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1년 후로 따졌을 때는 지금 3136 이제 지수가 되니까 5년 후로 따지게 되면 12% 상승한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5천 포인트가 연평균 12% 상승하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불가능하진 않아요. 그런데 코스피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도 요약해보니까 김대중 정부부터 시작해서 문재인 정부까지 쭉 연평균 상승률을 갖다 해보니까, 물론 뭐 김대중 정부라든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때는 통계를 엉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편차가 큽니다. 하지만 10%에서 17% 사이 상승했다라고 가정하고, 이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재명 정부에서 이제 연평균 10% 가까이 수도권 아파트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6% 정도, 그러니까 12%로 이제 코스피가 올라가게 됐을 때 보수적으로 지금 6% 정도로 예상해 보게 되게 되면 충분히 아파트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코스피가 5천에 가는 동안 그 덕분에 주택가격은 안정될 거라는 환상 속에 그들만의 이야기를 갖다가 하지만, 코스피가 5천 간다는 거는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 증가율을 끌어올려서 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결국 유동성 증가의 함수이기 때문에 더욱이 현 정부에서 무언가 하기 위해서는 세수 증가가 필요합니다. 지금 뭐 지역화폐 발행해가지고 25만원에서 50만원 줄 겁니다. 조만간. 그런데 만약에 그걸 주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걸 갖다가 회수할 거예요. 어떻게? 세금으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는 거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추가로 제대로 세금을 뽑을 수 있는 곳은 부동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제 들어보니까 1주택자의 그런 재산세 그런 변동률을 갖다가 좀 조정할 가능성도, 물론 당장 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들도 아마 내년쯤에, 빠르면 올 하반기쯤에 그런 것도 손보려고 지금 생각을 할 거고, 지금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다 지금 장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어떤 정책을 갖다 펴서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고, 폭등만 안 나오면 규제할 이유도 없다. 그래서 지난 진보 정부 등에서 이제 코스피라든지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유사한 이유는 자산 가격이라는 게 결국 종이돈에 의해 표시된다는 것을 반증해 줄 뿐이고,
투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코인으로 많이 벌게 되면 그중 일부로 서울에 아파트 사고 또 주식으로 돈 많이 벌면 그중 일부로 또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수도권에 그런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노동이든 다른 투자든 큰 돈을 벌어들이면 결국 어떤 수단으로 해서 땅이든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런 것들을 파킹해 놓을 수밖에 없다. 잊지 말자. 결국 투자 상품들의 가격은 증가하는 종이돈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 플라이님께서 내 집 마련 언능하라는 이야기, 그리고 실거주 주택 한 채하고 투자주택, 그래서 감사스마일이 작년부터 지금 이야기 드렸던 똘똘하진 않아도 두 채 전략으로 가져가실 것을 오늘 감스님들께 특별히 이야기 드리고, 오늘 10시에 1분간 묵념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